네, 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스키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속기사무소,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그리고 속기 교재 진도를 계속해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사무소, 속기사도 사무실을 개발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속기사무소가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속기사로서 개업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속기사무소는 법원이나 검찰청, 법원 검찰청이 같이 붙어 있죠. 또 경찰서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 많은데 이런 데 주로 위치하고 있는데, 속기사무소도 변호사나 법무사나 뭐 공인회계사나 이런 것처럼 개인 사무실 개업도 가능합니다. 그 독자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 2급 이상 자격증을 따고 지금 사진에 보시면 서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사무실 하나 있고, 또 서초동에 중앙법원에 있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따지면 500여 곳이 넘는 속기사무소가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2급 이상 1급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또 실무에서 경력을 쌓다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내가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며칠 전에는 저한테 어떤 두 분이 찾아와서 연수를 다 받으신 분들인데, 한 분은 나이가 40대 초반, 또 한 분은 30대 초반인데, 두 분이 같이 모여서 속기사무소를 한번 열어보겠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런 자문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자기 성격에 따라서 또 처지에 따라서 속기사무소는 또 하나의 속기사의 직업으로서, 직장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법원 앞에 보시면은 속기사무소 뭐 이런 상호도 있지만, 흔히 이제 녹취라는 말을 많이 봤을 거고, 또 일반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이런 녹취록에 대한 어떤 있느냐 없느냐, 녹취록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속기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시면은 서울 서초동이든 법원 앞에, 뭐 남부지방법원이든 북부지방법원이든 법원 앞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기사무소는 그러면 요금을 어떻게 책정하는가? 보통 속기사로서 뭐 공무원으로 간다면 9급부터 8급, 7급, 6급 이렇게 속기사의 어떤 직종에 따라서, 또 부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9급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7급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급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속기사무소는 어떤 협회 차원의 이른바 이제 공정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이제 가격이 있는데, 보통 시간당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다른 어떤 그 보수는 일당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은데, 속기사는 시간으로 해서 시간당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녹취 이제 기본료가 있고, 전문 분야, 또 애국어, 요점, 실시간 속기가 있는데, 요즘 실시간 속기가 이제 시간당 약 60만 원 정도. 제가 속기 배울 때만 해도 시간당 18만 원 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당이 1시간에 18만 원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 그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한 30만 원, 녹취록 한 35만 원, 6만 원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불식돼서 어떤 그만한 어떤 보수를 지불하고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시간 속기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어떤 유튜버라든지 어떤 애국과의 어떤 회의 이런 데서
실시간 속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을 전달하려면 실시간 속기 능력자 또 실시간 속기에 가능한 시스템이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비쌉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녹취록에서 5분짜리, 10분짜리 그것은 뭐 5만 원 받기도 하고 10만 원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회의를 하다 보면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뭐 10시간도 하고 어떤 데는 2시간도 하고 또 1시간 넘는 것은 또 2시간 요금을 또 책정해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속기 사무소는 속기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담하는 거, 또 경영 능력, 또 사무실의 이치, 또 홍보, 하다못해 명함, 뭐 기념품 이런 것이 속기 사무소의 어떤 남보다 더 발전하고 좀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속기 사무소에서도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속기 사무소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법원, 검찰청에 한 뭐 C급 이상은 다 있죠. 법원 옆에는 또 검찰청이 있고 또 경찰서는 서울만 해도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구하고 다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경찰서도 많이 있다. 보통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검찰로 또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가죠. 그 과정마다 녹취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이런 속기 사무소에 의뢰하는데 보통 법원에 이제 또 검찰청에 출입하면서 인근에 있는 속기 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법원 및 또 경찰서, 검찰청 이런 데 주위에 있다는 거 아시고 업무는 녹취록이 뭐 대부분이긴 하죠. 이 녹취록은 어떤 거냐면 A와 B가 친해서 돈을 이제 뭐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어떤 빌려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할 때 빌려간 사람이 나는 뭐 네가 돈을 그냥 주었지 뭐 빌려간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차용 증서나 이런 것이 쓰지 않고 하다 보면 어떤 그 재판까지 가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증거가 없으면 재판은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특히 이러한 그 대여금 사건 또 사기 사건 물론 형사 사건에서도 많이 녹취록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녹취록을 전화 통화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속기 사무소에 제출하면 그 부분을 녹취록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걸 증거로 인정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녹취록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이제 개인적인 보안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녹취록은 속기 사무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주총회 회의는 주주총회는 한 2,000여 곳에 상장사가 있죠. 코스닥, 코스피 합치면. 근데 3월 달에 거의 주총이 집중해서 열리기도 합니다. 그런 주주총회에 나가서 또 주주총회 속기록을 어떤 작성하는 업무도 하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80년대 이전에는 뭐 거의 90년대 이전이죠. 이제 어떤 국회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이런 주주총회 속기록도 많이 작성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속기 사무소가 많이 늘어나고 또 프리랜서 속기사가 또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떤 그 주주총회도 다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것도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재개발을 하는데 보통 빠른 것이 한 10년, 보통 한 2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라야 한 10년에서 20년인데 그 과정에 총회라든지 대의원회, 그다음 이사회 이런 회의체가 있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어떤
도시개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조합이 약 한 600여 곳이 넘어요. 그런 데서 어떤 1년에 몇 번씩 회의를 하죠. 이런 업무도 속기사무소 또 속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위원회 회의로 뭐 위원회가 어떤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있고 각 지자체 위원회도 있고 여러 형태의 위원회가 많이 있죠. 이런 위원회의 어떤 그 토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속기사의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포럼 이런 부분도 최근에 그 어떤 도서관 이쪽에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는 이제 포럼을 독일에 있는 그런 외국인을 또 화상으로 연결해서 회의를 하는 이런 포럼도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도 자주 하는데 그런 이사회, 뭐 재개발도 이사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사회 속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총회, 종중에 있는 총회도 속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중에 산이 재산 가치가 많은 게 많거든요. 그런 재산을 처분할 때 이런 속기록이 존재해야만이 그런 어떤 처분을 하거나 또 다른 어떤 그 종중에 그 같이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떤 총회나 이런 속기록이 녹취록부터 해서 어떤 법적인 분쟁에서 가장 중심을 잡는 어떤 자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속기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속기사무소는 이제 설립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만은 2급 이상 한글 속기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시고 하시면 또 협회 연수를 수료하시면 어떤 지역이든 이제 속기 사무소를 개업이 가능합니다. 그 개업을 하는데 보통 뭐 혼자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또 저희 협회에 찾아와서 2명 이상이 또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이러한 그 서로 공동 창업의 경우에는 서로 계약서를 친하다 그래가지고 뭐 말로만 해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서 서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안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어떤 사람은 AV를 맡아서 하고 이러한 그 어떤 역할 구분을 분명히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뭐 단독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뭐 내부의 일부터 외부의 어떤 홍보, 어떤 영업에 이르기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야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그 속기 사무소는 어떤 공무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의 정부 기관이나 뭐 또는 일반 단체 이런 데서 다 속기사를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속기 사무소에 의뢰를 많이 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녹취록부터 뭐 주주총회 재개발 어떤 이런 부분을 다 의뢰를 하면 속기 사무소 이런 일을 받아서 완성된 형태로 납품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그 500여 곳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또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이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속기 업무는 계속 또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기사의 활동 모습에서 이제 주주총회 사진이 지금 잠깐 나오는데요. 어떤 기관은 이제 속기 업무, 속기록을 작성하기도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주주총회를 하면서 어떤 업무가 또 생겨나냐면 이른바 이제 컨설팅, 주주총회 컨설팅이라는 이런 업무도 저희 선배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주주총회 가면 회의가 개최해서 끝날 때까지 투표를 원활히 해서 그것이 끝나야 어떤 그 회사가 1년 동안 돌아갈 수 있죠. 뭐 임원을 뽑는다든지 또 관련 재산상의 변동을 또 어떤 확정 짓는다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데 이 주주총회는 대기업도 있고 뭐 중소기업도 있고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는데 어떤 그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어떤 그 사장에게 어떤 교육적인 주주총회는 사장이 의장이 돼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CEO 같은 분들에게 어떤 그 회의의 진행, 또 주주가 어떻게 발언했을 때 어떤 답변하는 방법, 또 어떤 소란스러울 때 그런 부분을 피해 나가는 방법,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선배님들과 같이 CEO 교육 현장에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또 직원들이 몇백 명 있을 때 또 회의 방법, 어떻게 발언하고 그런 부분도 합니다. 저도 이제 주총장에 가서 발언도 하고 또 표결 행사도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주주총회는 단순히 속기록만 작성하는 것에 떠나서 속기사가 또 회의 컨설팅도 같이 하는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뭐 M&A든 상당히 속기 요금하고는 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요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속기사는 어떤 속기록에서 시작했지만 그 회의 전문가로서 또 새로운 직업,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속기사가 이제 청각 장애인 뭐 이런 분들의 어떤 행사는 꼭 좀 필수적으로 하죠. 장애는 불편 해소 이제 실시하는 속기 장면인데요. 물론 장애인은 이제 지체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는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어떤 속기가 주가 되죠.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실시간 속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또 지금은 자막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극장 같은 데도 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영화 상영을 하는데 자막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그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영화제 같은 데를 통해서 자막으로 일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공기관의 속기 모습인데, 공공기관은 이제 어떤 정부 지자체나 또 정부기관 이런 데서 어떤 회의를 할 때, 요즘은 그 어떤 설문조사 형태를 FGI 형태로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그 전문가 그룹의 어떤 회의를 할 때 또 이런 속기 업무를 많이 지원해서 그 소결론을 모아서 어떤 정책의 결정할 때 많이 또 참고도 합니다. 그런 쪽에 속기 업무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재개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재개발이 상당한 그 회의체가 됩니다. 지금 서울에 약 600여 곳이 넘는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서울시 재개발을 그 총괄하는 클린업 시스템이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재개발 조합의 어떤 회의, 또 어떤 그 자금의 입출금 내역,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조합이 그동안에 어떤 불법의 어떤 온상, 또 비리, 그래서 조합장이 구속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 어떤 재개발의 안정성, 또 입주민의 어떤 원활한 입주,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된다. 그중에 어떤 속기록이 또 총회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걸로 결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 회의만 전체로 따지면 600여 곳의 회의가 1년에 5번 하면 한 3,000번의 회의가 열리죠. 그 회의가 보통 시간당 30만 원 정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어떤 속기 사무소가 또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관심도 있는 분들은 조합에 참여하면서 또 재개발 아파트를 또 구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기 사무소로서 업무도 하지만 또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기회가 또 뜻하지 않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총회 자료가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자료를 가지고 또 보완을 해서 속기록을 완성합니다.
또 속기사 사무소에는 세미나도 많이 이제 참여하는데 이런 세미나에서도 실시간 속기도 하고 아니면 속기록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즘은 점차 실시간 속기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속기를 하는 쪽은 아무래도 금액이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속기사의 어떤 사무소의 발전 방향이 더 있습니다. 컨퍼런스도 어떤 발표하고 또 발제자 발표하고 토론자 했을 때 또 좌석에서 요즘 발언도 많이 하죠. 그런 발언을 놓치면 그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또 미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속기사가 참여해서 모든 발언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 이사회도 하는데 주주총회 같은 경우도 물론 하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 또 비상장도 상당히 뭐 자산이 1조 이상이 되는 그런 이사회는 중요하죠. 주주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회도 상당히 속기를 많이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녹취록 이게 이제 어떤 개인 간의 통화 녹음 또는 어떤 회의 녹음도 많이 하지만 또 일부 방송물에서 어떤 의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몇 년 전에 한 거 이제 의뢰자는 뭐 못 밝힙니다만은 이러한 방송 같은 경우에 또 녹취록도 작성해서 참고 자료를 또 제출하기도 합니다. 속기사로서 이제 어떤 이 속기 업무를 할 때 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회의할 때 그 회의 담당자에 대한 뭐 연락처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이메일 그래서 자료를 또 송부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금액을 하루 할 건지 1시간 할 건지 10시간 할 건지 그래서 견적서를 해서 가격에 협상이 끝나야 되겠죠. 그다음에 회의 자료 및 발언자 특히 속기사에게는 이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는 발언자 이름도 있지만 그 회의에 관련된 전문적인 용어 이런 부분은 이 현장에 가보면 말소리가 막 섞이고 또 이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조해서 또 속기사로서는 약자나 상용구를 미리 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챙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속기로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속기 키보드를 연결하려면 전원선이 안전하게 확실히 연결되는지 왜냐하면 이 주주총회나 또 재개발 이런 데 하다 보면 또 반대파들이 있어서 어떤 폭력배들이 또 난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그런 위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속기사 장비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기관에 따라서 이 기관은 이런 양식으로 어떤 특정한 양식을 지정하면 그 양식에 어떤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속기 사무소에서 쓰는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담당자하고 미리 충분히 협의해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납품은 요즘은 이제 PDF 파일로도 많이 하고 또 먼저 초안을 줘서 검토하고 뭐 이런 어떤 이메일로 오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기도 하고 완성되면 또 간인을 해서 또 책자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떤 담당 어떤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면 좋겠죠. 속기 사무소는 나름 자기가 어떤 적성이 맞는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또 직종의 하나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좀 만화로 약간 그렸는데 속기 사무소에서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바쁜 축에 속하죠. 그래서 프리랜서 속기사도 많이 구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기사의 신조를 특히 속기 사무소는 이제 좀 명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우리는 법문한 언고에 책임을 진다.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글 맞춤법인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각각 구별하여 적는다. 물론 당연히 구별하여 적는데 우리가 듣다 보면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죠. 그중에 먼저 가름. 이 가름은 어떤 이 한 개를 둘로 가른다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죠. 근데 갈음이 있어요.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건 대신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가름하고 가름 이런 부분을 단순히 단어만 들으면 헷갈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문장을 보면서 구분을 하는 능력 그것이 속기사의 또 능력이겠죠. 그다음에 걸음 이것은 뭐 구분이 좀 쉽겠죠. 어떤 걸음이라는 것은 어떤 태비 뭐 이런 것이 어떤 그런 걸음이고 이 밑에 걸음은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그런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걸음이죠. 그다음에 거치다 이게 이제 어떤 자동사 타동사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거치다는 뭔가 통해서 왔다 거쳐 왔다 이런 의미가 있고 거치다는 어떤 뭐 예상값 어떤 그런 부분이 잘 거친다 그런 의미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구분이 가능하실 거고 그다음에 그러므로 이런 부분도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노름 이것은 이제 뭐 하투판 또는 뭐 게임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노름이죠. 돈을 걸고 하는 것이. 근데 노름은 어떤 바둑 뭐 노름을 했다든지 어떤 그런 노름하고 노름은 구분이 가능하겠죠. 그다음 느리다 이것도 여러분들 들으면 어떤 것이 느리는지 뭐 행동이 느린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다리다 이 부분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요즘 옷을 다린다 집에서 다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별로 안 쓰죠. 다리다 이것도 약을 옛날엔 한약을 집에서 많이 다렸지만 이것도 별로 용어를 안 써서 여러분들이 언뜻 들으면 헷갈려 할 수 있는 단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리다와 다리다는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다리다는 옷을 어떤 다림을 다리는 거. 다린다는 약을 다리는 거.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다치다. 이런 부분은 이제 문이 다치다, 손이 뭐 상처가 나다 이런 다치다 이런 것은 구분이 쉽게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마치다. 이것도 뭐 일을 마치다, 뭐 또는 여러 문제를 마쳤다, 정답을 맞췄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목걸이 사실은 이 부분이 목걸이 이런 부분은 거의 없지만 이 상처 실제 목 언저리에 목걸이가 덧났다. 근데 목걸이는 뭔가 거는 거죠.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걸 걸어서 하는 그런 형태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목걸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치다, 목숨을 바치다. 뭔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바치다는 이거는 어떤 물건을 우산을 또는 뭐 책받침을 뭐 이런 어떤 그런 쪽의 의미이고 그다음에 바치다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바치다는 우리가 뭐 쇳불에 바치다 그렇게 이제 예를 봐서 이해하시고 바치다는 술을 채 바친다. 이거 뭔가 거른다는 의미죠. 이것도 잘 안 쓰시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반드시를 써야 되는지 반드시를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렸는데 그게 다른 단어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는 어떤 약속 필자죠. 반드시 그런 의미고 밑에 시읒 받침이 있는 것은 반드시는 뭔가 똑바로 하라는 그런 의미의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와 반드시를 어떤 맞춤법상에 보는 게 아니고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부딪히다 이거는 자동사 타동사 그런 의미죠. 그다음에 붙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힘이 붙이는 일이다. 편지를 붙인다. 이게 티급 받침하고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런 예문을 통해서 논밭을 붙인다, 빈대떡을 붙인다, 식목일에 붙이는 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 티급 받침과는 틀린 붙이는 이런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붙이다, 우표를 붙인다. 이건 직접적으로 뭔가 행동을 나타내는 거죠. 책상을 벽에 붙였다. 이렇게 어떤 그 물질적인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시키다. 이것도 뭐 크게 뭐 어려움은 없겠죠. 시키다는 어떤 일을 시키다. 밑에 시키다는 물을 식혀서 먹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아름. 이것도 이제 얼른 보면 그 구분을 할 것 같지만 듣고 막 지나갈 때는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름은 우리가 그 한아름 뭔가 그 둘레를 그 어떤 표시를 하죠. 아름은 우리가 뭔가 지식이 있는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아는 그런 의미의 아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안치다. 안치다도 실제 여러분들이 말은 쓰지만 이걸 문자로 하려면 이거를 니은 지읒 받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니은 받침을 해야 될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속기에서는 확실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하고 얼음은 뭐예요? 어떤 그 사이, 그 어떤 중간 이런 의미예요. 그다음 얼음은 그대로 물이 어는 그런 상태를 얼음이라 그러죠. 있다가 이것도 상당히 좀 헷갈려 하는 거죠. 아까 반드시와 반드시 그런 의미처럼 있다가 이건 잠시, 있다가는 그 잠시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근데 있다가는 어떤 물질은 있다가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시고 속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두 단어, 두세 단어를 듣고 속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말에 이런 어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말이 지나가야 그 말이구나. 근데 막 나오자마자 속기를 하게 되면 이 말이 아는가 봐. 그걸 다시 수정하고 하다 보면 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리다. 생선을 조리다. 이거를 이제 그 조린다는 거, 약간 짜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죠. 조리다. 이건 마음을 조리자.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눈이 보다 이런 것은 뭐 보시면 알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의로써 이걸 그 시읒하고 쌍시읒 이런 구분을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발음으로 보면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근데 시읒만 있는 것은 어떤 자격 이런 부분을 많이 나타내죠.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거를 얼른 보면 로서로 들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적는 것은 로서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써는 쌍시읒은 수단을 나타내는 수단이나 방법. 그래서 이 로서와 로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발음상에 애매하지만 그 앞에 말이 어떤 그 단어인지를 보고 어떤 판단해서 속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맞춤법의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서 이런 부분은 뭐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한글 맞춤법을 어떤 두 단어가 약간 비슷비슷한 것을 보시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데 막상 어떤 말만 들으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쭉쭉 보시면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속기 어떤 약자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활용 어간을 중심으로 속기 약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부정사 아니의 활용이라는 편입니다. 그 우리 한글에서는 의외로 이 부정사 용법이 많아요.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 안 와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용법이 많은데 특히 속기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용법을 좀 더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같이 약자로 공부하는 겁니다. 먼저 안이가 있는데 안이를 보면 계속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아니고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활용조사 또 이름조사, 이음조사를 같이 연결해서 이것도 하나의 단어로서 약자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니는 이응, 니은, 이를 하면 아니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이응은 하지만 아는 빼고 니를 연결해죠. 아니. 그래서 거기에 아니고를 한번 쳐볼까요? 그럼 거기에 기억만 더 누르면 아니고가 되는 거고 아니기 때문 아니다 아니며 아니므로 아니지 아닌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니를 이응 니은 아이 이를 가지고 아니구나 여기에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약자화가 되는데 뒤에 조사라든지 활용조사를 연결하면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처럼 특별히 애우지 않더라도 아니만 하나 아시면 약자가 뭐 10여 개 이상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는 아니하고 운동만 한다. 경기도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다. 과일이 아니고 곡식도 아니다. 지금 보시면 훨씬 이게 간편하게 쳐지고 또 띄어쓰기도 특별히 띄어쓰기 스페셜을 누르지 않더라도 거의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약자를 활용하고 또 조사를 활용하고 한다면 속기도 쉽게 될 뿐더러 우리 한글의 맞춤법도 자동으로 맞춰진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학생이 아니야. 학생이 아닌데 학생으로 본다. 철수는 결코 도둑이 아닐 것이다. 동물이 아니므로 생각할 수 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연습해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자는 충분히 아셨으니까 뭐 연습 안 해도 돼 이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타카타파하 이거를 계속 거기에 받침을 붙여서 뭐 이응 받침, 기억 받침, 또 여러 가지 줄 받침도 같이 붙여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1, 2, 3, 4, 5, 6, 7, 8, 9 이 숫자를 또 1분 동안 하고 또 100단위 100일부터 그것도 한 1분 정도 하고 또 2020년이니까 2020년, 21년 해서 연도 4자리 숫자도 해보시고 하면 우리 한글의 어떤 자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지구력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약자를 어느 정도 익히시기 때문에 신문 사설 이런 것을 쭉 보고 속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쓰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독타를 모아놓은 것이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한 5분 정도, 5분 30초 정도 러닝 타임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도 이제껏 배운 약자를 한꺼번에 모으면 또 양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도 모아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을 금방 속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는
어떤 미리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복습을 100%, 120% 하시면 여러분들 금방금방 실력이 올라갑니다. 속기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자를 치더라도 정확하게 그다음에 가볍게 치는 이런 습관이 필요하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사 안대의 활용인데요. 아까 활용 조사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름 조사, 이음 조사, 활용 조사를 연결해서 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 연습하실까요? 자, 안대는 디귿 이응이 안 되죠. 이게 어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를 연결하면 안 되고, 안 되기 때문, 안 돼도, 안 되며, 안 됨으로, 안 됨으로써. 자, 안 됨으로써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계속 활용 조사 형태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건 아시겠죠? 안 된다, 안 될,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안 되어, 안 되나, 자, 나자 이런 부분,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게 이 활용 조사는 활용이 가능하겠죠. 이어서 이제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1번 선생님이 안 되려 하고 있다. 자, 안 돼. 여기에 려자. 이게 연결해서 치는 거죠. 2번 합격이 안 되고 불합격이 되어 버렸다. 놀기만 해도 안 되고 쉬기도 해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자, 지만 같이 디귿 이응과 지음 미음. 지음 미음은 지만으로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안 되지만 할 수 없었다. 시험에 된지 안 된지 알 수가 없다.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걱정이다. 발음이 안 되므로, 자, 되므로, 으로 디귿과 이응 리을 안 되므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잘 안 된. 자, 디귿 이응과 니은 하면 안 되니까 니은 받침을 하니까 안 되니 된다는 거죠. 안 된 이유는 따로 있다. 왜 그렇게밖에 안 될까? 자, 리을 기억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기준이 있는 활용조사를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안 부정사 계속해서 나오죠. 안이 배우셨고 안대 배우셨고 이제 이 안도 우리가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안을 쓰려면 이게 좀
둘받침이기 때문에 쓰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어간의 약자로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연습 한번 봅시다. 그 안, 이응, 니은과 히읗. 자, 이응, 니은과 히읗이 이게 안이라는 활용 약자의 어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않고, 않기 때문, 않는, 않다. 자,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응, 니은이 이제 히읗이 붙어서 아닌데 이렇게 그 어떤 종료형 어미 이런 것이 붙으면 그걸 굳이 히읗을 치지 않고도 비는 시음만 해도 않습니까로 약자화로 바로 된다는 거. 않습니다. 안아서. 이거는 기존의 약자와 그 어떤 중국이 되기 때문에 히읗을 빼고 별표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안을, 안을까? 그래서 이응, 니은, 히읗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 활용조사, 또 이름조사, 이음조사를 붙여서 연습을 해보고 계십니다. 자,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밥을 달라고 하지 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걸어야 한다. 타락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앉는 한번 쳐볼까요? 앉는 이응, 니은, 히읗이 이제 아니고 이름 조사가 니은이죠. 그래서 앉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든지 원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하는 것도 어떤 약속의 공식이잖아요. 더하기는 1하고 1을 더하면 2이 된다는 것처럼 이 속기 문자도 약속의 어떤 언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치느냐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어떤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원리를 따지면 한이 없어요. 원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자판 구조에서 원활한 그 운지법 그걸 최대한 찾아서 하는 것이 속기 지금 약자로 이제 보시는 거고 그 약자가 또 치기 어려우면 그것을 또 쉽게 칠 수 있는 법을 또 개발도 하고 하는데 현재 자판 구조에서 좀 더 최대한 또 지금 현재 그 자판이 이제 분당 400자까지도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세계 속기 경기대회에 나가서도 거의 한자 차이로 1등, 2등 이렇게 우리나라가 2등만 지금 3번 했는데 그런 정도로 이 속기 키보드의 어떤 운지도 어떤 훌륭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하고 계속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그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 이 일이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업 지금 아니 안돼 안 지금은 업인데요. 우리가 없다도 부정어 표현의 하나죠. 있다 없다 했을 업. 이것도 이제 속기 기분자를 치기가 치기 어렵지만 이거를 자주 나오기 때문에 또 이걸
활용 어간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만든 거죠. 그래서 이응 비읍을 업으로 해서 계속 이름 조사나 이음 조사나 활용 조사를 연결해서 하는 연습입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업. 그럼 초성에 이응 비읍 보면 우리가 업이라는 약자를 어디 달에서 따온 게 아니고 이응하고 비읍을 차용해서 그걸 업으로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이름 조사를 연결하면 얻고, 얻기 때문, 없는, 없는가, 없는지,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 키보드 한 타 누를 때 지금 속기에서는 세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떤 속기의 빠르기입니다. 그다음에 없는 듯, 없다, 없다고. 자, 이걸 이용해서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할 수 없이 그냥 왔다. 그 방에는 텔레비전은 없고 라디오만 있다. 넓은 세상에 이렇게 인재가 없는가? 주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그런 경원이 좋다. 너무 쉽게 없어. 자, 없어. 이응 비읍이 업이니까 이응만 해도 없어. 이렇게 약자가 구성되는 거. 그러니까 속기에서는 생략을 하는 것이 약자의 또 구성 원리죠. 그래서 앞에 어간이 없다면 이런 약자 구성이 안 되겠죠. 그 감안해서 약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에 개는 없었고 고양이가 있었다. 건빵에 설탕이 없으니까 맛이 안 난다. 쫄면이 끈기가 없으면, 자, 없으면 이응 비읍에 니은 미음, 의자는 생략하고 면만 해도 없으면 되는 거죠. 없으면 맛이 안 난다. 만날 장소에 사람이 없으면 기다려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이제 부정어 약자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지금 배우신 업, 또 안, 안돼, 안 이런 부분이 우리 한글 표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활히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자판을 애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판 있는 그대로 활용한다. 그러시면 훨씬 공부하시기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자판은 항상 소홀히 마시고 독타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이런 약자는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이 빨라서 속기가 아니고 속기 약의 원리를 알고 속기하는 것이 빠른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속기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속기사무소는 앞으로 그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또 어떤 직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속기사무소는 자기가 어떤 도전 정신만 있으면 자기가 하는 대로 그 수입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자기가 어떤 한 번 한 일에 대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책임진다면 또 입소문이 나겠죠. 그런 입소문으로 상당히 많은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속기사무소는 개인의 어떤 정보, 또 어떤 기업의 정보, 어떤 기관의 정보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보안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속기사무소는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시고 협회 연수를 통해서 어떤 그 입지라든지 또 활용할 수 있는 양식, 또 컴퓨터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을 같이 배우신다면 훨씬 훌륭한 속기사무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 맞춤법, 약간 헷갈리는 단어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배우셨고, 또 속기 약자에 대해서는 부정사, 이런 부분을 배우셨는데, 속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약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것을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리랜서 속기사, 그리고 한글 맞춤법을 이어서 하고요. 기타 약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